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목회돌봄 선교센터에서 상담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에스더구입니다. 24년 봄 앱이나 통하는 마음, 통하는 관계, 4월의 주제는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길고도 힘들었던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끝난 지 1년여가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족 관계 안에 갈등들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가족 관계, 특히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면으로 드러났던 부부 관계의 어려움, 갈등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회복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관점에서 부부 관계의 의미, 그리고 관계적 패러다임인 이마고 테라피의 이론적 관점을 통해서 부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구를 중심으로 한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성경적 관점에서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파트의 키워드는 동등한 관계성, 부모를 떠나는 것, 서로 수용, 용납,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든 어려움을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돕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애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필은 히브리어로 네게드이고 마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서로 동등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채워주는 온전한 상호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즉 과거의 영향력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부는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떠나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 말씀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관계, 즉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동등한 관계성,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서로 수용, 용납, 이해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는 사실상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완벽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전함과 친밀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대화, 즉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안전한 친밀감을 이러한 부부 관계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의 키워드는 관계를 통한 회복, 소망, 대화의 과정입니다. 이마고 테라피라는 이론은 부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발달 과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배우자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존재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배우자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더 나아가 로맨틱한 관계까지 기대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욕구 파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의 대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욕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라고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파트의 키워드는 소통, 인간은 욕구와 감정을 가진 존재, 핵심 욕구, 불편한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때 자신을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원활한 소통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상대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욕구와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습관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감정적인 반응,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로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구는 아마도 쉬고 싶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드는 생각은 왜 나는 쉬지를 못하지? 내가 정말 쉬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감정적인 반응, 화, 또 짜증, 더 나아가 우울한 감정까지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원인이 되는 나의 욕구, 핵심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윌리엄 글라스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욕구, 사랑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5가지 핵심 욕구는 사람마다 그 강도가 달라서 약한 욕구가 있고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한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대체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구 중심의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법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공감적 듣기, 지금 여기에 욕구 인식, 요청, 상대방의 핵심 욕구입니다.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대화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욕구를 중심으로 한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를,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신념, 가치관, 또는 상처, 또는 방어기제,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공감적 듣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감적 듣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침묵을 유지하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지 않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대로 관찰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일처럼 느끼고 상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부관계 안에서 이 공감적 듣기가 잘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비교적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욕구가 있다고 말했고 지금 여기 현재 필요한 욕구, 핵심 욕구가 있으며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 과정 가운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나의 욕구가 건강하게 탐색되거나 또는 수용되거나 또 허용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성장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또 수용된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대방이 알아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를 알아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인간은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불가능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욕구 중심의 대화법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부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부는 범준과 선아이고요. 최근에 이 부부는 일 때문에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아내 선아는 남편이 찍어주는 사진이 좀처럼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부탁을 하였는데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때 아내 선아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기자를 도와주는 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재차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준에게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였고 범준은 마지못해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범준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화를 내서 미안해.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고 졸렸는데 당신이 사진을 자꾸 찍어달라고 부탁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었어. 라고 이야기하자 선아는 남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욕구를 인정하고 얼른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부부의 대화법을 통해서 욕구를 중심으로 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먼저 자신의 핵심 욕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대화를 통해서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욕구를 담아 요청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요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거절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절하는 상대방의 핵심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의 요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절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구나. 또는 나의 요청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핵심 욕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관점에서의 부부 관계의 의미, 부부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구를 중심으로 한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부부 대화법을 연습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